자, 현재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이 12월 16일부터 현재까지 25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청소 노동자들의 현실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김소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LG 트윈타워 투쟁에 연대를 하고 있고, 연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도 많이 생기고 배우는 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증이 들었죠. 왜 이런 투쟁은 계속 반복될까? 왜 이렇게 노동자들이 반복적인 고통을 느껴야 될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좀 사태를 이해하고자 여러 가지 뭐 책이라든지 자료들을 봐서, 좀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대략 이런 구조여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거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출연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눈이 엄청 왔잖아요. 보통 눈이 오면은 되게 낭만적이고 운치 있고, 또 요새는 눈 내리는 걸 많이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밤에 눈 내리는 걸 보면서 기분 좋게 잠들고 아침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거리가 다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그걸 치워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 노동자나 청소 노동자가 치웠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노동이 우리들의 어떤 삶의 안전과 이동과 이런 걸 보장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회 청결과 위생을 책임지는 노동자들, 혹은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는지, 정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LG 트윈타워 투쟁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런 필수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청소 노동 혹은 위생과 청결을 담당하는 노동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그런 관심과 부각에 정비례해서 처우 개선에 사회가 힘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 투쟁을 보면서 서령 씨가 또 많은 자료들을 보고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한번 공부하신 내용을 공유를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노인 빈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사회라 한다면, 어렸을 때 교육을 받고 젊었을 때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죠. 일을 하고 그리고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소득도 받고 어떤 삶을 살다가 50에서 60 사이에 퇴직을 하고 뭔가 따뜻한 노후를 보내면서 가족들과 화목한 삶을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게 사실 우리가 주입받아온 혹은 배워온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뭐 가족의 모습, 직장의 모습, 사회의 모습, 이런 게 다 있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이 괴리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제 통계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제일 높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통계를 처음 봤는데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4배에서 5배 정도라고 해요. 2017년 기준으로 44%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3.6%인가? 통계 안 잡히는 수치까지 얘기하면 절반 정도가 빈곤에 시달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경제활동 연구조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49.4세의 의무조기 퇴직을 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50세 정도에 퇴직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퇴직을 하면은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노후를 보장할 만한 소득이 충분히 있어야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연금제도의 뭐 미성숙이라든지 퇴직금 제도의 문제라든지 부동산 자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노후의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냥 편하게 집에서 쉴 수가 없는 거죠. 더 풍족한 삶이 아니라 정말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만 하는 구조가 이제 한국 사회라는 걸 느꼈거든요. 2020년 5월 최근 자료인데, 이제 55세 이상 연금 수령자 비율이 47.1%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연금을 받는, 그렇죠. 절반도 못 받는 거죠. 그마저도 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이제 63만 원입니다. 문제는 이 63만 원이 부풀려진 숫자일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공무원, 군인, 교사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풍족하게 보장되는 사람들을 그래도 이 63만 원도 훨씬 더 많이 받겠죠. 근데 예컨대 뭐 자영업을 해서 국민연금에 충분한 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은 최소 금액 한 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받더라도 30만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이거를 상상을 해보자면, 보통 노후에 2명이 산다고 가정했을 때 1인당 최저 생활비를 정말 짜게 잡아서 100만 원이라 치면, 한 명이 연금 30만 원을 받는다, 뭐 2명이 그래서 60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쳐도 정말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인간으로서 최저를 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인 거죠, 한국 사회 자체가. 사실 한국이 OECD 평균 수치를 대면 되게 부끄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의 노동시장 은퇴 연령도 2016년 기준으로 남녀 모두 72세. 근데 OECD 평균은
남성은 65세고 여성은 64세니까 한국의 사람들이 7, 8년을 더 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현재 정년은 60세인데 통계에 나오는 은퇴 연령은 72세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인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뒤에도 그렇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훨씬 더 불안정한 노동들을 감내해야 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게 어떤 사회가 혹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계를 해서 노년의 삶을 좀 보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미비하고 연금제도라든지 퇴직금제도 이런 게 미성숙하다 보니까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살아갈 만큼의 소득을 전혀 보장해주지 못하고 그 몫을 개인이 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새는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조기 은퇴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자영업 비율이 높아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미 자영업 시장도 굉장히 포화 상태고 특히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은 훨씬 더 타격을 많이 받았을 테니까. 근데 이제 또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한국 고령화가 진짜 제일 빠른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앞으로 노인 빈곤은 핵심적인 의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저희들도 이 문제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절박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고령층이 이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행위는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용돈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정말 절박한 생존의 행위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거꾸로 생각하면 절박한 생존 행위이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더라도 노동 환경이 좋지 않다도 그걸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게 한국의 노년 빈곤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조합을 만든 청소노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어떤 사업장에는 공통적으로 관리자들의 갑질 횡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 어떻게 관리자들 어떻게 저렇게 갑질한 인간들만 뽑아놨나 쉽게 다 판박이로 하는 짓들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수당 나오면 그 갈취해 가고 하인이나 노예 부르듯이 하고.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모든 사업장에서 다 동일하게 벌어질까 생각해보면 당장 일을 하지 않고서는 갈 곳이 없는 불안정한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흔히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지주가 있고 마름이 있고 뭐 소장농이 있으면 보통 뭐 미디어나 소설책에서도 보면 지주도 나쁘지만 사람들은 더 마름이랑 더 자주 이렇게 대면하고 그 사람들이 더 괴롭히고 그러니까 마름이 더 악질처럼 묘사되는데 관리자가 좀 현대판 마름이 아닌가. 최근에 읽었던 고령 노동을 다룬 책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이런 험한 직종은 젊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했더라도 2, 3일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젊은이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일과 기피하는 일은 고령자의 차지가 된다. 젊은이가 못 견디는 일을 노인들은 견뎌내기 때문이다. 견딜만 해서가 아니다. 견디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열악한 노동시장 자체를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이제 사회적 상황이 한편으로는 이들이 종사하는 노동의 어떤 불안정성이라든지 좋지 않은 어떤 질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또 낳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제인 원하청 구조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한 회사 내에 보면은 사장이 지주고 관리자가 마름이라면 보다 좀 거시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원청이 지주고 용역업체가 마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원하청 구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